올해 국정감사 막바지에 다다랐죠. 은행권 급감의 경우에는 시작 전부터 CEO들의 출석이 대거 무산이 되면서 좀 김 빠진 국감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다양한 은행권의 지적사항들이 나오긴 했죠. 자,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일 이제 종합감사만 남겨주고 있다고 하는데 뭐 다양한 통계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실적은 역대 최대다라고 하는데 비정규직은 늘고 있다. 조금 의외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 은행권의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그렇죠. 했지만 오히려 정규직 숫자는 좀 줄어들고 비정규직 숫자는 늘어나는 고용 지표가 조금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박강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국민신한, 우리하나,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영업이익은 3년 사이에 2배 이상인 7조 8,775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정반대의 길로 갔는데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5대 시중은행의 정규직 숫자는 7만 4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가 감소했지만 비정규직 수는 같은 기간 7.9%가 늘어났습니다. 국민은행의 경우에는 정규직 수는 16,7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가 줄어든 반면 비정규직은 28%나 늘어났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각각 정규직 4.1%, 0.7%가 줄어들었고 비정규직은 각각 20.3%, 7.4%가 더 채용이 됐습니다. 농협은행의 경우는 정규직은 0.5%가 늘어나고 또 비정규직은 3.8% 줄어들어서 소폭 반대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른바 5대 은행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고용에 지금 아무래도 시국도 그렇고요. 최대 실적이 나온 만큼 조금 책임감 있는 모습도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인 것 같고요. 금융위 산하의 공기업 직원들 뭐 억대 연봉 이게 또 논란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위 산하 8개 금융 공기업의 그 직원 예. 36%가 억대 연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청나네요. 많은데요. 예. 이 기업은행과 예탁결제원 기관장 연봉이 4억 원을 또 초과를 했고 억대 연봉 기준 비중이 가장 높았던 곳은 산업은행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민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금융 공기업을 대상으로 자료를 받아본 결과 작년 기준 전체 직원의 36%에 해당하는 8,724명의 연봉이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예. 나타났습니다. 또 80%의 직원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사이, 또 19%가 1억 5천에서 2억 원 사이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은행은 58.8%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고요. 또 한국예탁결제원이 51.9%, 신용보증기금이 40.3%, 중소기업은행은 33.3% 순이었습니다.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중소기업 은행의 임원진 평균 연봉은 3억 4,713만 원으로 정규직 평균 연봉 대비 3.6%나 많았습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는 임원진이 2억 3,909만 원을 받아서 정규직 평균보다 3.4배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와, 이 공기업 임원들의 연봉이 이 정도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참 억소리 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고요. 위화감 조성 얘기가 조금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축은행들 문제점은 뭐 매년 나오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이번에도 지적 나왔다고 하는데 부당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액만 12조 원에 달한다고요. 네, 이 송재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예. 따르면 저축은행 30곳 중에서 과거 부당거래로 의심되는 거래 규모만 총 11조 8,9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전 임원들의 규칙 사유로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금액은 1,8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의심 거래액이 가장 많았던 저축은행은 바로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촉발했던 저축은행이었죠. 부산저축은행입니다. 2조 6,740억 원인데요. 이어서 제일저축은행이 약 1조 5,380억 원, 또 토마토저축은행이 1조 4,950억 원, 또 부산2저축은행이 1조 1,290억 원 등 4개 저축은행의 의심 거래액이 모두 1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출 부당 취급건이 약 3조 5,770억 원으로 가장 많았었는데요. 저축은행이 과거 PF 대출을 해줬을 때 제대로 이 사업성 검토를 하지 않아서 이 예. 부실 처리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회수가 완료된 대형 저축은행을 제외한 30곳의 저축은행에 해당하는 정부의 특별개정지원금은 27조 300억 원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아직 14조 1,800억 원이 회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다 그 모럴 해저드라고 하는 그 방만한 경영 도덕적 해이 때문인데 이 회수가
되겠죠.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금융 공기업 보니까 뭐 유리천장 깬다 이런 얘기들은 매년 나오는 것 같은데 여성 임원들을 뭐 찾아볼 수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유리천장 단단한가 봐요, 아직. 네, 여전한 것으로 조사가 예. 됐습니다. 금융공기업 9곳 중에 8곳은 여성 임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네. 배진규 정의당 의원이 작년 기준 금융공기업 9개 기관의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여성 근로자가 차지하는 평균 비율은 39.5%였습니다. 평균 근속 연수는 9.5년으로 남성에 비해서 4.9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9개 기관 임원 중에 총 56명 중 여성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8개 공공기관은 여성 임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3급 이상 고위직급의 여성 비율은 14.9%였고 평균 근속 연수 역시 남성에 비해서 4.9년이 짧았습니다.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의 격차는 평균 71.3% 수준이었는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74%, 신용보증기금 75%, 금융감독원 76%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성 대비 여성 직원들의 임금 격차가 크게 나는 것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근속 연수가 좀 짧고 또 여성 고위 임원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6.5년으로 가장 짧았고 중소기업은행이 12.8년으로 가장 긴 것으로 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예. 사실 여성분들 중에서 능력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0명이라는 수치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내년에는 좀 개선이 됐다 이런 뉴스를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기업은행, 산업은행 얘기해 볼게요. 임직원들 금융사고가 가장 많은 곳이 이곳입니까? 네, 이 국책은행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 그 문제가 제기됐던 통계이기도 한데요. 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금융사고 현황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21건 또 31억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최근 5년간 누적 그 통계 기준으로 해서 총 185건의 금융사고로 총 4,792억 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금융사고 금액 기준으로 보면은 기업은행이 가장 많았습니다. 1,337억 원, 또 산업은행이 1,297억 원으로 나란히 국책은행이 2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이 바로 뒤를 잇기도 했습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33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또 국민, 신한은행이 27건, 하나은행이 23건, 농협은행이 19건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은행의 내부 감사 시스템을 통해서 적발이 된 건수는 약 5년간 평균 32%에 불과했는데요. 예. 구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금융사고 내부 적발률은 각각 40%와 33%로 민간 은행에 비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뭐 사실 국책은행이어서 꼭 이렇게 문제들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가 발생한 곳들을 찾아보니까 아이러니하게 다 국책은행들이 1, 2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이제 은행들 채용 비리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 텐데 이게 사실 매년 나오는 얘기잖아요. 은행권, 뭐 금융권 비리들 아직도 근무 중인 부정 채용자들이 많아요. 네, 이 배진교 의원이 분석한 은행권 채용 비리 관련 재판 기록에 따르면 예, 대법원은 최종 판결에서 유죄로 판결이 났던 부정 채용자 총 61명입니다. 이 중에 아직 상당수가 은행에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우리 은행의 경우에는 전 국가정보원처장의 딸과 또 전 금융감독원의 부원장부의 조카가 여전히 한 지점에 계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정 채용자가 우리 은행에만 총 19명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예. 또 신한은행의 인사부서의 경우에는 경영진의 추천 명단을 별도로 관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전 금융주주의 최고 경영진 관련자 또 지방 언론사 대주주의 자녀 등이 표기가 돼 있어서 지원자들이 최하위권의 그런 등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 채용이 된 바가 있었는데요. 예. 이렇게 부정 채용된 사람들 중에 아직까지 18명이 신한은행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국민은행은 검찰의 채용비리 수사에서 가장 많은 368건의 사례가 적발이 됐고요. 하나은행은 239건의 사례가 적발이 됐었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이 채용 취소와 관련된 법률적인 검토를 들어간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채용 취소에 대한 결론이 나올까지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시일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다가 나머지 은행들도 아직 채용 취소와 관련돼서는 심지어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네.
이 적발된 게 이 정도고 적발이 된 이후에도 지금 이렇다 할 시정 조치가 잘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부정 채용들도 굉장히 또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요. 답답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감 때뿐만이 아니라 금융당국에서 좀 수시로 은행들의 비리를 확실하게 단속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